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ADHD인 줄 모르고 겪을 수 있는 혹은 이미 ADHD 진단을 받았더라도 들으면 깜짝 놀랄 7가지 숨겨진 신호를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ADHD는 그저 집중력과 주의력 문제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저는 제 행동이 집중력, 주의력과는 다른 문제를 보일 때 더 큰 정신병이 있나 걱정했던 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몇 년 후 진단을 받을 때 이 질문에 답하면서 갑자기 모든 게 설명되는 기분을 느꼈죠. ADHD는 집중력 부족 말고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항상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고 의심했는데요. 예를 들어 혼자 신나서 남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피를 하루에 몇 잔씩 중독처럼 마시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거절할 때 너무 힘들어하는 것들 말이죠.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7가지 행동들이 ADHD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러분이 더 이상 자책하거나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길 바래서예요. ADHD는 세상을 보고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셨으면 해요. 요즘 유튜브에서 ADHD의 행동을 보여주는 영상들이 엄청나게 터지던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행동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왜 그런 행동이 ADHD와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일상이 더 편안해질지 과학적 해결 방법까지 말씀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실제 ADHD와 가짜 ADHD를 정확하게 실수 없이 구별해 내실 거예요. 내 생활에 접목하는 일상 루틴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1번, 영화 줄거리 예측하기, 패턴 인식. 알려지지 않은 ADHD 행동 첫 번째예요. 빠르게 결과를 보기 위해 영화나 드라마 프로그램을 해설 영상만 몰아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줄거리를 아주 초반에 맞춰버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빠른 정보 처리와 패턴 인식을 진짜 잘하기 때문이죠. 영화 시작 10분 만에 누가 죽을지, 어떻게, 언제 죽을지 다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 능력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때는 좋지만 연인이나 친구와 영화를 볼 때는 좀 조용해 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뇌가 예측할 수 없는 복잡하고 반전 가득한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야 재미를 느끼니까요. 영화 인터스텔라, 인셉션 등 논란 감독 영화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왜 이런 능력이 있는 걸까요? 새로운 신경영상 연구들에 따르면 ADHD를 가진 사람들의 뇌는 독특한 연결 패턴을 보인다고 해요. 특히 주의력, 학습,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영역에서 말이죠. 사실 이건 엄청난 이점이고 누군가는 초능력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능력 덕분에 우리는 복잡한 문제 해결에 뛰어나고 난해한 퍼즐을 잘 풀며 눈치도 빠르죠. 그래서 사람을 처음 만날 때 누가 허풍쟁이인지 누가 진실인지 거의 즉각적으로 알아내요. 2번,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함. 두 번째 행동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말싸움을 할 때 여러분은 그냥 넘어가는 대신 내로남불, 말이 달라지는 사람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평생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라는 말을 듣고 살아왔기 때문이죠. 살면서 끊임없이 지적받고 비판받았던 경험들이 여러분을 훨씬 객관적이고 정직한 사람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내로남불을 싫어하고 얄팍한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결국 손절을 하는 이유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성향은 조용한 ADHD에게 흔하게 나타나며 여성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이유가 있는데요. ADHD 뇌의 호르몬 시스템 영향이 크다고 해요. 감정과 동기를 조절하는 도파민 시스템이 내로남불을 잘 알아차리고 분노를 일으킨다는 거죠. 3번, 좋아하는 노래 무한 반복 듣기. 세 번째입니다. 최신 히트곡보다 같은 노래 하나만 반복해서 듣는 걸 좋아하실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새로운 최애 곡이 생겨서 뇌가 그 노래를 예상할 수 있게 되면 불안을 줄여주고 도파민 수치를 보통 사람은 상상도 못할 만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분이 처져 있거나 동기부여가 안 될 때 기분을 즉시 끌어올리는 아주 쉬운 방법이 되죠. 따라서 항상 도파민이 부족한 우리는 쉽게 충전하기 위해 계속 틀어놓는 거죠. 지겨워져서 더 이상 도파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요. 즉 반복적인 노래 듣기는 우리에게 가장 쉽게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는 행동이에요. 또 반복적인 음악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정신이 딴 데 팔리는 것을 막아줘서 지금 하는 일에 집중력을 높여주는데요. 그래서 백색 소음, 브라운 노이즈 같은 음악이 우리에게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죠. 연구에서 입증된 사실인데 우리는 극도로 집중하기 위해 보통 사람들보다 좀 더 높은 소음이 필요하다고 해요. 4번, 너무 아까운 저녁 시간. 네 번째, 알려지지 않은 ADHD 행동입니다. 긴 하루를 보낸 후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는 대신 우리는 늦은 밤까지 릴스를 보고 게임을 합니다. 이런 활동이 낮 동안 충족시키지 못했던 자유로움을 뇌에 주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걸 전문 용어로 보복성 취침 미루기라고 하는데요. 내일 더 피곤해질 걸 알지만 빨리 전환되는 화면에서 나오는 도파민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밤이 깊어질수록 도파민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자제하기가
자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하며 몇 시간 못 자게 되죠. 이 악순환은 평일에 계속 반복될 거예요. 5번, 오후 약속 잡히는 게 너무 싫다. 5번째입니다. 이건 정말 몰랐던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오후 약속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도 ADHD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약속이 기대되기 때문이 아니라요. 반대로 약속 전까지 다른 일을 거의 못하기 때문이죠. 대기 모드 상태라고 하는데요. 다른 것에 집중하려고 해도 뇌는 계속 다가올 약속을 떠오르게 하죠. 실행장애로 발전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사실 이건 ADHD 특성인 과잉보상 심리와도 관계가 있어요. 지각하는 사람으로 찍히는 것에 대한 무서움과 불안감이 작용하는 거죠. 우리는 자주 시간 약속을 어긴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니까요. 연구에 따르면 약속에 늦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기 위해 차를 타고 걷고 하는 시간 계산이 잘 안 된다고 해요. 6번, 내기를 좋아한다. 6번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내기를 자주 하지 않나요? 갈등을 좋아해서가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의 성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기, 즉 경쟁은 여러분의 뇌가 일을 시작하는 동기가 되어주거든요. 갑자기 그 일이 시작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겨야 하는 게임이 되면서 우리가 진짜 못하는 실행을 해결해주기 때문이에요. 다들 시작하는 게 가장 힘드시죠? 일단 내기가 시작되면 그 일이 흥미롭게 되고 뇌에서 도파민이 생성됩니다. 이 방법으로 일단 시작은 하였지만 우리 뇌의 도파민 시스템으로 인해 꾸준하기는 또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저처럼 미루기, 시작 못하기, 집중 못하기 등으로 고생하신다면 좋은 소식이 있어요. 대부분 ADHD인들은 우리 뇌의 특이점을 역이용해서 미루기, 시작 못하기, 집중력 부족을 즉시 해결하는 초간단 해결법이 있다는 것을 모를 거예요. 이 방법은 제가 고정 댓글에 올려놓을게요. ADHD가 정말 심한 제가 어떻게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었는지 짧은 영상을 올려뒀습니다. 진짜 하기 싫은 일이라도 바로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저처럼 부족한 사람도 가능했으니 여러분은 훨씬 더 큰 효과를 보게 되실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4만 명이 인생을 바꿨다고 극찬하는 방법이니 꼭 한번 내 생활에 접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오래된 물건 버리지 못함. 마지막 7번째예요. 이걸 알게 되었을 때는 쓴 웃음이 지어졌는데요.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인데도 쿨하게 버리는 대신 우리는 낡은 물건을 간직하려고 해요. 우리 뇌가 그 물건과 연관된 추억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엔 쓸데없어 보이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죠. 여러 연구에서 ADHD의 저장 강박 특성이 밝혀졌는데요. 자신이 그저 지저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과거 추억을 소중히 여기는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또한 우리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기 때문에 책상 위가 항상 어수선하죠. 그래야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나 아내가 다 치워서 서랍등에 넣어버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내 눈에 보이도록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ADHD의 숨겨진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니 어떠신가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미루지 않고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지 막막하신가요? 그 기분 저도 잘 알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앞이 캄캄했으니까요. 극도로 심한 ADHD를 가지고 있는 저도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결과를 냈던 집중 생산성 루틴이 궁금하실 건데요. 여기 이 영상에서 이어 말씀드릴게요.